사건과 이슈가 있는 곳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디든 찾아가는 본격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리서처리 이충훈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픽앤픽 시간이죠.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여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간 군산의 주사기 업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인 풍림 파마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 주사기를 생산했다는 뉴스를 아마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뉴스에서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 군산 풍림 파마텍뿐만 아니라 김제 두원 메디텍에서도 이 백신 접종 주사기를 만들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근데 이 두원 메디텍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청과 협약을 맺고 네. 주사기 50만 개를 납품을 했고요. 또 올 7월까지는 2,750만 개를 또 추가로 납품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LDS 주사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제 보통 약물을 투여할 때 주사기에 남아서 버려지는 잔량이 한 84 마이크로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LDS 주사기는 잔량이 4 마이크로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백신을 대폭 절약할 수 그렇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계산을 해보면 보통은 한 병에 일반 주사기로는 한 5회 정도 투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LDS 주사기를 사용하면 6회나 투약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엄청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20% 정도가 절감이 되는 그렇죠. 거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진짜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K 방역의 일종, 쾌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랑스럽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아, 좋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은 네. 이 풍림파마텍은 현재 전 세계 20여 개 나라로부터 공급 요청을 받을 정도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게다가 12만 회 정도의 주사기는 기부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초기 접종 때에 사용될 것 같습니다. 정말 훈훈한 소식이에요. 그러네요. 네. 시작부터 아주 훈훈하네요. 이제 곧 우리 백신이 또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주사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 접종을 마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준비한 소식을 각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지난 2014년이었죠. 익산 모현 운암 아파트에 도내에서는 최초로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로부터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주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겨울철 대표 간식하면 아마도 여러분들 붕어빵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정읍시 영업면에는 형제의 사랑이 아주 듬뿍 담긴 그것도 붕어빵을 무료로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현장인에서는 7년째 붕어빵 무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장 형제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머리를 빚었던 이 전주시 한 시의원이 최근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정읍시 의원도 최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요. 정작 이들을 징계하고 심사해야 할 윤리특위가 아예 열리지도 않아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2부 이슈 공방에서는 유명무실한 지방자치의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 지금 시작합니다. 2014년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던 익산 모현 운암 아파트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절반이 넘는 가구가 소중한 보금자리를 떠났는데 이 중 45세대는 여전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2002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고 부실 시공 논란을 빚은 익산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는 처음에 질 때부터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2014년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이후 보금자리를 떠난 주민과 남아있는 주민들. 이들은 익산시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대피 명령을 내렸으니까 사실은 시가 책임지고 우리를 도와줘야 해요. 해당 아파트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1992년 준공된 익산시 모현동 운암 아파트. 지난 2014년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어떤 상태일까? 부서진 계단 난간과 고장난 엘리베이터. 제작진은 현재는 아파트를 떠난 한 주민의 도움으로 집안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이곳에 참 사는 위험해 동안 보여요.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집주인. 네,
좀 봐봐 저 안에. 벽에 빈 공간을 땜질해 놓은 흔적. 여기는 땜질도 안 했어 안에. 저렇게 단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막 이거 봐봐 이렇게 쭉 지금 금 같잖아요. 제법 틈이 벌어진 상태로 금이가 있는 바닥. 허허.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의 부실 시공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13년도 받을 당시에부터 비만 오면은 물이 새가지고 다라이 같은 거 놓고 살았어요. 그 비만 오면 걱정이네 맨날. 그래서 신고를 갖고 보니까 103세대 중에 약 70세대 이상이 이 신고가 들었어요. 1992년 준공 이후 약 30년째 해결되지 않은 문제. 저렇게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주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합니다. 겨울이면 빈집이 많기 때문에 터져요. 배관이. 이번에도 터져갖고 한 400만 원 도는데 당장 뭐 붙이려면 돈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10만 원씩을 내고 걷어가지고 고치고 했었어요. 결국 지난 2002년 부실 시공을 주장하며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주민들. 2002년도에 그 당시 운암아파트 측에서 운암건설을 상대로 해갖고 하자 요구를 했었어요. 그쪽에서 이제 운암건설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D등급 판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D등급을 받은 주민들이 지금 거예요? 운암건설 상대로 또 소송도 제기를 했고 금액적으로 한 30억 정도 상당 되거든요. 치열한 공방 끝에 대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갔죠. 네, 3심 결과. 가에 가서 7억 2천만 원 했는데 그것도 우리는 10원 하나 밭도 못 오고 2010년도에 결정됐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아주 적은 판결을 받았어요. 들어간 비용 등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는 보수구간이 이루어진 게 지금 없었던 상황인 거죠. 하하. 결국 2014년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린 익산시. 하루아침에 주민들은 거주지를 떠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갑자기 대피명 내렸다고 막 시에서 막 사람들이 막 남자들이 막 버글버글 나온 거야. 그래서 막 두드리면서 다 나가라고. 단전, 단수, 가스까지 전부 다 그 정지시키고 주민들이 안 나갔을 경우에 경찰에 고발 조치까지 해가지고 벌금 물린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러겠죠. 근데 이제 위험해 보이니까 행정명령을 내린 긴급 거예요. 대피 명령이 내려진 아파트. 지난 2017년 도시재생 사업에 공모했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갈등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주한 주민들과 여전히 아파트에 남은 주민 사이에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 총 103세대 중에서 45세대가 거주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나머지 지금 58세대는 이제 이주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모현 운암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지난 2019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공론화위원회를 연 익산시. 긴급 대피명령 해제, LH 재생사업 추진, 그리고 민간 시행 개발 방안 검토 등 크게 3가지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어떤 생각일까? 공공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어렵다는 반응. LH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이랑이랑 상황을 내놨어요. 우리가 돈을 내서 돈을 걷어서 주면은 LH에서 인테리어를 해준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다시 지어준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LH에서 이놈을 사가지고 130세대를 진다는 거예요. 그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못 받아들이죠. 내 돈 넣고 내가 고치고 건물집 같으면은 못으로 그런 짓을 해요.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감정사들이 감정가격을 20% 이상 주더라네요. 여기는 이미 2등급 맞았는데 누가 그 이상을 자기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최고로 줘야 그러면 2천만 원도 안 되게. 그런데 최근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겠다는 민간 사업자가 등장했습니다. 해당 대표를 만나기 위해 매매계약 사무실을 찾아간 제작진. 계기는 당연히 여기 현재 운암아파트가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그게 동기였습니다, 저한테는. 혹시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운암아파트는 현재 매입 계약이 25세대,
아, 25세대. 네, 103세대 중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현재 여러 대한민국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시공사들이 이 현장에 시공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 GS, 대우건설 그 정도 회사와 미팅하고 있고 저는 뭐 어느 MOU 단계까지인가요? 아니면은 시공 의향서를 작성을 해서 줬으니까 바닥을 잡고 하면 MOU를 체결을 해야죠. 아직은 MOU 체결은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해당 사업체는 모현 운암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대형 건설업체가 준공한 인근의 아파트 시세로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주민들의 입장차.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네,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익산의 모현 운암아파트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2002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이후에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네, 뭐 아파트에 남아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나 네. 불편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네. 뭐 자신의 보금자리가 재난 위험 건물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입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네.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지금 공모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또 아파트 거주 세대 그리고 이주한 세대 간의 의견 차가 너무 커서 이게 좁혀지지 그러겠네요.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갈등이 생겼군요. 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최근에는 개발에 뛰어들겠다는 예. 민간 사업자까지 등장을 해서 네. 더욱더 분위기가 복잡해졌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 입장도 갈리고 있는데 각자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음 영상을 통해 준비해봤습니다. 아파트를 둘러싼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먼저 거주 중인 주민 일부는 긴급 대피 명령 해제를 주장합니다.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제일 먼저 가스를 잠그는 일이요. 근데 그 가스공사에서도 암진하는 아파트 아니기 때문에 가스를 안 잠궜어요. 직접 자신이 사는 집을 보여주며 안전을 주장하는 거주자 A씨.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이후 6년 넘게 해당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 현재도 계시는군요. 이후 제작진에게 서류를 보여준 주민들. 16년, 17년, 18년, 19년도까지 갖고 있어요. 네네. 이것은 시에서 갖고 있던 서류예요. 네. 그 안전진단하는 팀 사장이 1mm 오차도 없고 1mm 변이도 없다 했어요.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2014년부터 매달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급격한 기울어짐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58세대가 지금 이주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거주를 했었다고 하면은 사정이나 그런 등 이유로 해서 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걸 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자녀 세대들만 있다 보니까 별다른 좀 변이가 없는 걸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하니까 하중이 하지만 해당 줄어들어서 보고서에서도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로 최근 치러진 정밀 안전진단 결과도 같았습니다. 2002년과 마찬가지로 D등급이 나온 것. 반면 민간 사업자 주도로 일대를 개발하는 것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는 상황. 이 아파트는 처음에 질 때부터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민간 사업자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나간 사는 세대나 지금 사는 세대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축에는 찬성하지만 현 민간 사업자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실체가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즉 작업자예요. 대기업 큰 회사 건설업자 대동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주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만일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억지로 지금 계약서에다 써주면서도 지금 밑들 못 주는 거예요. 계약금을 언제 준다고 쓰고 뭐 시일이 없어요. 쓴 것을 보시면은.
아파트를 둘러싼 주민들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민들은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린 익산시가 책임지고 도와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시가 잘못된 대피 명령을 내렸으니까 사실은 시가 책임지고 우리를 도와줘야 해요. 거기서 믿습니다. 시장이 들으면 이거는 충분히 해결이라고 봐요, 저는. 주민들의 의견에 난색을 표하는 익산시 관계자. 특히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보수 보강에 대한 익산시의 책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보수를 위한 예산이 어떤 시비나 국비에서 나올 수 있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런 상황은 없고요. 거기에 마땅한 거 조례라든가 그런 거 별도로 좀 제정을 해서 시의회를 통해서 아니면 또한 또 시민들이 또 공감대도 이렇게 형성이 된 다음에 그런 방안을 가야 될 거랍니다. 왜냐하면 그 운하아파트가 지금 사유재산인 관계로 지금 집행한다는 것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사업자를 통해 일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희도 그런 내용은 지금 알고 있고 공모사업이나 그런 쪽으로도 추진해봤지만 잘 진행이 안 되고 민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좀 합법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분들께서는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신뢰할 만한 업체가 아니라거나 계약 조건이 좀 주민들에게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세요. 거기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좀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주 중인 세대들과 이주를 한 세대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익산시 관계자. 지난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네요. 거기에 지금 이주 세대가 있고 남아있는 세대도 있는데 주민들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서로 주장들이 강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각자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공론화위원회 역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보고서를 우리를 주들 못하게 해요. 시에서 박아버려요. 전부 못하게 하고 나한테 보고도 받으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상의서 하라고 하고. 당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역시 회의를 진행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합니다. 신뢰를 전제로 해서 대화가 돼야 이제 진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없는 것 같고 불신하고 성토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주로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요? 할 얘기들이 진전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로서는 어느 의견이 맞는 건지 이게 뭐 검토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어요.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제작진. 신뢰의 문제는 사실 지금 현 상태에 대한 인식의 공유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안전 진단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시민들,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주민들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시에 대한 신뢰가 시작될 수 있다. 모현 운암아파트와 같은 시기에 안전진단 결과에서 2등급을 받은 광주광역시의 한 맨션.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지 6년 7개월 만에 최근 재건축이 본격화했습니다. 이곳은 주민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때 바로 B동은 바로 다 이주를 했었어요. 추진위 구성하고 저 설립인가하고 같이 회의를 많이 했어요. 모현 운암아파트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묵혀온 갈등들.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관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주장이 장시간 동안 지금 이렇게 이어오다 보니까 해결은 상당히 좀 난해한 입장이고 이주 세대든 거주 세대든 좀 단일된 목소리를 취합을 해서 의견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시가 그 안에 개입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합의의 장을 만드는 건 역시 익산시의 주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운암 아파트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긴급 대피 명령을 이제는 해제하고 국비나 시비 37억 원을 들여서 보수 보강을 해달라는 주민들이 있고요. 현재 아파트를 매입 계약하고 있는 이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 재개발을 추진하자는 입장이 있고 또 이 지금 하겠다는 민간 사업자는 믿을 수가 없으니 다른 업체를 통해서 재개발을 추진하자
뭐 이런 입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4년 11월에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거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7년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죠.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태로 계속 지낼 수도 없고 어느 정도는 좀 봉합이 적당한 수준에서 돼야 될 텐데 네. 또 이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잘 모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주민들 갈등이 뭐 평행선만 달리다 보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빨리 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해서 이견을 좁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앞서 광주 평화맨션 사례 보셨잖아요. 네. 네, 그렇게 계속 주민들과 함께 회의를 해 나가면서 투명하게 진행 과정을 공개하고 그로 인해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뭐 과거의 조치가 뭐 적절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서로 이 뜻을 모으는 작업이 너무너무나 중요해 보입니다. 하루빨리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되길 바라봅니다.